자, 일단은 이제 이번에 시험 본 거 한번 볼 건데, 23번. 뭐, 요거는 이제 갓수열인 거죠. 그냥 갓수열. 그래서 이제 6팩 나누기 4팩으로 그냥 계산되지. 6팩 나누기 4팩. 6, 5, 30으로 다 계산이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 배반 사건이고, 이게 이제 여사건이니까 1-PA다. 여사건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PA가 3분의 1이니까. PA가 3분의 1. PA가 3분의 1이니까 이제 그 배반 사건이므로 합친 게 또 1이다. 이런 상황이지. A, B를 겹치는 게 없는 사건인데 근데 이제 A, B를 더하니까 합치니까 1이다. 이렇게 반반 쪼개지는 상황인 거지. 겹치는 게 없이. 그러니까 그냥 A의 여사건이 답이죠. A의 여사건이 B의 확률이 되겠지. 그냥. 4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이항계수 문제. 이항계수. 이것도 x 세제곱이니까 이제 이거 전개했을 때 이거 x가 이미 들어간 부분이 있고 여기 상수항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세제곱이 나오려면은 앞에서 x 제곱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앞에서 x 세제곱을 선택하던가 해줬어야 됐었잖아. 저게 이제 만약에 x 제곱을 선택해버리게 된다면은 제가 이제 5C2로 시작을 하는 식을 쓰는 거죠. 앞에 게 2번, 뒤에 게 3번. 이제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5C3으로 시작하는 식을 써주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계산해서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해서 더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80으로 계산하니까 3번. 40으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40으로. 26번. 보통 학종에서는 이 번호 때부터 그래도 조금은 생각해줘야 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생각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이 너무 쉬워. 보면은, 1부터 7까지의 수를 이제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자체가 일단 7팩이겠지, 일단. 7팩. 자, 그런데 양 끝에 놓인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고 싶다. 야, 이거 내신 대비할 때 그냥 얼마나 많이 했던 거니? 야, 두 수의 곱이 짝수. 어떻게 풀어야 돼? 자동으로 여사건이 떠올라야지, 얘들아. 여사건이. 여사건 생각해서 홀수인 걸 구해줘야 되지 않겠니? 홀수인 걸 있는데. 두 수의 곱이 홀수. 왜? 얘들아,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어. 모든 수가 홀수여야 곱해서 홀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여사건의 확률로서 양쪽이 다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고. 자, 홀수가 지금 몇 개 있냐? 1, 3, 5, 7, 4개 있어. 4개의 홀수 중 2개의 홀수를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한 2개를 양쪽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 나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가 4P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남는 5개 그냥 막 나열해. 5팩. 이게 답이야, 이게. 그럼 얘는 이제 미리 약분 쳐주면은 얘가 이제 7, 6이 남잖아요. 5팩이 약분 되니까 이렇게. 그럼 결국에 이제 분모가 7 곱하기 6, 분자는 4 곱하기 3으로 계산이 되니까 약분도 쳐주면 이렇게 될 거야. 1-7분의 2가 될 거야. 계산하면 7분의 5가 나오죠. 7분의 5. 5번이 나오죠. 이건 다 맞았지, 얘들아? 이거는? 이건 다 맞았지? 이건 틀리면 안 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솔직히 요 문제도 이것도 솔직히 틀리면 안 돼. 이것도 이제. 보시면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모양의 탁자에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 총 8명의 사람 중에서 4명 이상의 남학생을 포함해서 5명의 학생을 선택한 다음에 원소율로 배치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이제. 4명 이상의 남학생을 선택하라. 남학생은 5명까지 있는데. 그럼 케이스를 딱 보자마자 나눠야 될 생각이 바로 들잖아, 얘들아. 남학생을 내가 4명을 이제 선택했을 때, 아니면 남학생을 5명을 선택했을 때, 자, 남학생을 4명 선택했을 때는 자동으로 남은 1명을 여학생으로 선택을 해줘야 돼. 케이스를 자동으로 나눠야 될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럼 얘는, 남학생 4명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5C4. 여학생 1명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제? 3C1.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선택이 다 됐고, 원소열 나열 4팩이 되나, 4팩. 요 정도. 그 다음에 밑에 남학생 5명. 남학생 5명 다 골라야 되죠. 5C5. 의미 없는 계산. 그 다음에 걔네를 곧 바로 이제 원소열로 적용해서 4팩이야, 4팩. 야, 이거 더하면 된다고, 이거.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문제라고, 이게? 자, 계산. 자, 5, 3, 15. 좀 요령 있게 해볼게, 요령 있게. 얘랑 얘랑 더해주니까 4팩이 동류항이니까 요거잖아, 요거. 계산하면 384야, 384. 384니까 답이 그럼 1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1번으로. 이것도 맞았지? 얘들아, 이제? 이 정도도 맞아야 돼, 진짜, 이제. 이 정도도 이제.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이지. 그래도 조금 생각하는 문제가 나왔지만, 이제 이 뒤에 볼 28, 29, 30도 되게 쉬워. 평소 난이도에 비해서 되게 쉬워, 얘들아. 자,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조건부 확률. 자, 뭐 하는 거냐? 문제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상자가, 밑에 상자 그림이 맞았는데, 지금. 자, 공 15개가 있고, 세 상자가 있다. 주사위를 이제 던질 때,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온다면, 자, 일단 3의 배수가 나올 확률부터 체크해보자. 3의 배수는 주사위에서 3하고 6 두 개가 있으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의 확률을 볼 수 있고, 자, 3의 배수가 안 나온다면 나머지 3분의 2의 확률이잖아요. 그죠? 3분의 2의 확률. 일단 확률 체크해놓고 3의 배수가 나오면 A, B, C에다가 공을 이제 이렇게 개수를 넣고 3의 배수가 안 나온다면 다 하나씩을 넣겠다 이 얘기야 지금 이제. 자, 지금 A 상자가 있고 B 상자가 있고 C 상자가 있나 봐. 근데 지금 시행을 총 몇 번 해주냐? 5번 한대. 한 번 시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공 3개를 넣는 건 똑같아. 개수도 하면 3개잖아. 어떻게 되든 간에. 자, 그러면은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3개의 공이 상자에 들어가고 그 시행을 5번 반복하면은 3, 5, 15. 15개의 공이 다 상자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15개의 공이. 자, 문제는 뭐냐면은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일 때 A에 들어있는 그 개수와 C에 들어있는 개수의 합이 8 이상의 확률. 자, 겉보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고 따질 게 많아 보이는데 되게 쉬워. 일단 항상 문제를 이렇게 봐봐. 근데 이런 표현 자체가 애초에 우리 독립시행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사실 독립시행할 때. 3의 배수가 나온 횟수를 내가 이제 봐봐. 이걸 내가 X로 잡을게. X? A로 하자. A로. A번 나왔다 칠게. 그럼 3의 배수가 안 나온 거는 자동으로 몇 번? 전체 5번에서 A번 빼준 5-A가 되겠지. 나머지 횟수. 자, 이거야. 3의 배수가 나오면 개수를 이렇게 넣으래.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A번만큼 공을 이렇게 넣는 거잖아. 야, 그럼 A 상자, B 상자, C 상자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순서가. 자, 위에 거부터야.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A만큼 1개, 2개, 1개. 야, 그럼 여기 A개 들어갔고 여기 2A개 들어가는 거 아니니? A개, 2A개. 여기 1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이제 자, 3의 배수가 안 나온 만큼, 즉 5-A번만큼은 하나씩 넣잖아. 그러면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5-A개. 여기도 5-A개. 여기도 5-A개 아니네. 5-A개씩. 이걸 합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 합산해주면은 5. 그 다음에 이제 5 플러스 A. 5-A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 그 3의 배수가 이제 몇 번 남았는지를 A로 잡았는데 3의 배수의 횟수, A에 관계없이 항상 A 상자는 5개 들어가네, 보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 BC 상자는 3의 배수가 나온 횟수, A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홀수가 돼야 돼, 얘가 홀수. 근데 A는 애초에 범위 자체가 5번 시행을 하는 거니까 애초에 A의 범위는 이거 아니니? 0부터 5 아니니? A의 범위 자체는. 0번 나올 수도 있고 저게 5번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애초에 A 범위 자체가 0부터 5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0부터 5까지. 그러니까 얘가 홀수가 되려면 어떤 케이스가 가능하냐? A가 0이던가 A가 2던가 A가 4던가 이 세 가지 케이스 얘기하는 거라고. 세 가지 케이스. 즉 이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란 얘기는 A가 0, 2, 4 0, 2, 4번 나왔다 이 얘기야. 0, 2, 4번. 근데 조건부 확률이죠. 자, 그런데
그 A 상자와 C 상자의 합이 8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주는 거잖아요. 자, A 상자랑 C 상자랑 더해줬을 때가 현재 10-A인데 얘가 8 이상일 확률을 조건부 확률의 분자로서 구해주는 거야. 풀어주시면 이거 A가 어떻게 돼? 2 이하가 되지 않니? 그러면 A가 2 이하니까 A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몇이야? A가 0하고 A가 몇하고? 0하고 몇이야 이거? 이거를 1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조건부 확률의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지.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 이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후잖아, 지금. 이미 그 상자 B에 홀수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미 A가 0 또는 2 또는 4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나올 확률인 거야. 애초에 이 범주 안에서만 나와야 돼. 그래서 A가 1인 거는 확인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당연히. 알겠지? 그럼 끝이야. A가 0일 때 확률 구해보고 2일 때 확률 구해보고 4일 때 확률 구한 다음에 그게 분모로 깔리고 0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이 분자로 오는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 이거 풀어주면 돼. 자, A가 0일 때 확률 해볼게. A가 0일 때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독립시행이라고 이게 독립시행. OC 0. 자, A에 대응되는 확률이, 즉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빵제곱, 나머지 3분의 2의 5제곱. 아, 독립시행 쓰는 거야, 이거 독립시행. 우리는 지금 그 통계 파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지만 통계 파트에서도 이항분포에서 이런 식 나오잖아. 자주 보던 식이잖아, 이거. 51, 3분의 1의 1제곱, 나머지 3분의 2의, 자, 잠깐만, A가 2죠, 다시. A가 2일 때, 4일 때. 여기가 2이고, 여기 3이야. 얘는 이제 52, 3분의 1의 4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의 1제곱.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얘네 다 더한 게 분자고, 얘네 0일 때, 2일 때 확률을 더한 게 자, 얘네 3개 더한 게 분모고, 이 1번, 2번 더한 게 분자라고. 그거 계산하면 답 나온다고, 이거. 계산. 결과 바로 써볼게, 내가. 이거 243분의 32. 이거 이제 243분의 40. 이거 이제 243분의 몇이야, 이거? 20. 이렇게 나오나? 20? 이거 좀 이상한데? 잠깐만. 3의 배수이면 3분의 1 했고. 잠깐만. 지금 타로 40. 아, 지금 여기를, 아이씨. 여기 2하고 4입니다. 이거 다시 정정. 여기 2하고 4. 여기가 이제 80이고요, 80. 80이고, 여기가 이제 5, 2, 10이다, 10. 요게 맞다, 요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얘네 다 더한 게 분모거든, 이제. 조건방질 분모. 243분의 다 더해주면은 이게 122가 분모고, 분자는 이제 얘네 둘만 더해주는 거니까. 243분의 112. 이게 답이야, 이게. 122분의 112. 약분 들어가니까 61분의 56. 답이 그럼 5번. 5번 맞나? 5번.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평상시 28번보다 할만한 거야, 얘들아, 이제. 할만한 거고. 너네는 진짜 축복받은 세대로 알아야 돼, 얘들아. 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 난이도가 아니었어. 이 정도 난이도가 26번이야, 원래. 이 정도 난이도가. 지금 되게 확통이 쉬워진 거야, 되게 이제 확통이 이제. 늦게 태어나서 다행인 거야, 얘들아, 너네들.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여기 난이도 진짜 사악했어, 여기. 자, 이 정도로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자. 아까 미적분 28번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미적분 들으신 분은. 자, 29번. 29번. 얘들아, 얘도 솔직히 좀 풀법한데? 난 이거 풀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솔직히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지. 이것도. 솔직히 뭐 28하고 30 정도 그렇다 쳐도 29는 맞아야 되더라. 주사위 3번 던져서 나오는 수가 A, B, C일 때, 자, 얘 또는 얘일 확률. 그냥 확률의 덧셈 정리에 충실하면 돼. 얘 확률 구하고 얘 확률 구한 다음에 둘 다 만족 확률, 겹치는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란 말이지. 자, 위의 확률 해보자. 더해서 8 되는 거. 아니, 밖에 안 되잖아. 더해서 8 되는 거. 자, 2, 6. 뭐, 직접 세봐도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셌을 때 A, B의 조합이 5가지가 나오죠. 5가지 조합이 나오는데 주의할 점.
이게 3번 던져서 A, B, C로 하는 거니까 이거 C 경우의 수 1, 2, 3, 4, 5, 6도 반영해야 돼. A, B 조합 5가지에다가 C가 될 수 있는 거 6가지까지 생각해서 30이라고 두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요거 있지, 얘들아, 요거 이제. 자, 요거 B가 C 이상일 확률 있지. 이건 어떻게 세면 되니? 이거 B가 C 이상일 확률. 그냥 C가 1일 때 B가 될 수 있는 거, C가 2일 때 B가 될 수 있는 거 그냥 다 세도 되거든. 근데 요거 하나 얘기해 줄게. 이거 이제 이거 푸신 분 이거 직접 셌습니까? 이거 C가 1일 때 2일 때? 자, 봐봐. 자, 이거 BC 이거 만족하는 거. C가 1일 때는 B가 다 가능하고, C가 2일 때는 B가 이렇게 가능하고, C가 3일 때는 이렇게, C가 4일 때, C가 5일 때, C가 6일 때. 개수 세주시니까 6, 5, 4, 3, 2, 1. 이거 다 더해주니까 몇 가지 이거? 21가지. 여기서 21가지가 등장한다. 21가지. 21가지가 일단 등장을 하고. 아, 근데, 얘들아,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굳이 세는 게 아니고, 이게 돼야지. 주사위 던지면 이제 2개를 이제 BC만 생각해. BC만 이제. 주사위를 이제 BC만 생각해서 던지면 이제 B 6가지, C 6가지니까 66에 36이지. 내가 말하는 걸 잘 따라가야 돼. 자, 36가지 중에서 BC가 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어? BC가 같은 경우의 수. 6가지 맞니? 1, 1, 2, 3, 3, 4, 4, 5, 6, 6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총 36가지 중에서 BC가 같은 경우의 수가 6가지. 빼면 30가지지. 이 30가지는 BC가 다른 경우의 수로 보면 되잖아.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그 BC가 다른 30가지 중에서 B가 더 큰 게 절반, C가 더 큰 게 절반만큼 있지 않겠니? 절반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B가 C보다 큰 게 15가지, B가 C인 게 6가지. 아, 좀 이렇게 세면은 뭐 조금이나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인 거야.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이거 A가 지금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A에 그 언급이 없으니까 A는 무슨 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앞에 곱하기 6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둘 다 만족하는 거. 이건 그냥 잘 세봐, 얘들아.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자, A 플러스 B가 8이어야 되는데 이제 근데 그 B가 C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B, C 써볼게, 이거 이제. 몇 가지 조합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만족하는 거로 지금 세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B가 C 이상이 돼야 돼. C는 그럼 1부터 6, 1부터 5, 1부터 4, 1부터 3, 1부터 2. 이거 맞나? 이렇게 직접 쓰면 되나?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 6, 5, 4, 3, 2. 토탈 다 더해주시게 되면은 20가지. 20가지가 나오게 된다. 20가지. 그럼 이 문제 끝난 게 이제 덧셈 정리.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6의 세제곱에서 앞에 거 만족하는 30까지, 두 번째 거 만족하는 126까지에서 20을 빼버리게 되니까 216분의 136. 자, 이거 이제 그 약분이 되거든. 4로 일단 먼저 해보면 4로. 이게 34 나오고 2로 한번 더해주니까 27분의 17. 그래서 답이 44가 나온다. 답이 44. 답이 44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직접 세는 거야. 직접 세는 거. 자, 마지막 30번. 자,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 문제인데, 경우의 수 문제. 경우의 수 문제인데, 자, 집합 A가 1, 2, 3, 4, 5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 A가 1, 2, 3, 4, 5. 자, 근데 이제 가족권에서 X가 1, 2, 3, 4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1, 2, 3, 4를 다 넣어봐야지, 사실 얘들아, 이거는. 1, 2, 3, 4를 이제. 저건 넣어보셔야죠. 넣어보자, 그냥. F2 플러스 3, F1 더하기 1.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식, F2는 F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 그냥 다 대입할 거야, 이거 그냥. 그냥 다 대입합니다. F3 더하기 3, F2 더하기 2. 예식 써주면은 F3, F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다 쓰고 일단 관찰해보자, 일단. 다 쓰고. 자, F4가 F3 이상. 그 다음 X가 4일 때 이제. X에 4 넣어주면은 F 플러스 3, F4 플러스 4. F5란 F4 플러스 1. 일단 저렇게 다 써놓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써놓고, 뭐 푸는 방법은 이제 일단 이렇게 두 가지 풀이를 일단 알려줄게. 이제 사실 뭐 같은 원리지만 일단 설명해볼게. 일단 이렇게 써놓으시고, 아니 문제에서 FE가 홀수라고 했으면 K에서 나눌 생각 일단 해야 되겠지. 일단 FE가 1일 때, FE가 3일 때, FE가 5일 때 세 가지 케이스 다 잡고 생각해야지. 일단 첫 번째 FE가 1이야. FE가 1. 자, FE가 1이면 첫 번째 식에 의하면 F1의 범위를 구할 수 있죠. F1이 3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F1이 3 이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조건 어떻게 되냐면은 F3이 0 이상, F4가 F3 이상, F4가 F3 이상, 그럼 F5가 F4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풀이가 이제 갈린다. 풀이가 이제 잘 봐봐. 이제 일단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는 이거야. 저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꿉니다. 등식. 등호가 들어간 식으로 바꾸는 거야. 등호가 들어간 식. 저걸 어떻게 바꾸냐, 저 식을. 이거 중복조합으로 풀 거거든, 중복조합으로. F3이 0 이상이지. 자, F3이 0 이상이니까 이렇게 한번 나볼게. 잘 봐봐, 이제. F3은 이제 사실 이 함수값은 사실 1부터 사실은 가능해요. 1부터 이제. 1부터 가능하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시고 1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자, 요거 봐봐 이제. 내가 값을 이렇게 한번 좀 정해 놓을게. A, B, C, D로 좀 보기 편하게 해 놓을게. 이렇게. 내가 이제 뭐 F1을 A, F2를 B, F3을 C, 그다음에 F4를 내가 이제 D, F5를 이제 내가 이제 2라고 내가 만약에 두면은 이렇게 간결하게 놓을게. 자, C가 현재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잘 봐. 이거 D가 C 이상이다라는 이 부등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얘들아.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바꾼다. 자, 일단 지금 C 자체가 지금 0 이상이어야 되니까 C는 사실 이거 F3이 1부터 가능하잖아요. 중복조합 변형식 이거 기억나니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 C가 1부터 가능하니까 이거 C'이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야. 중복조합식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도 봐봐. D가 C 이상이니까 D가 C' 플러스 1 이상인데 이거 등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거지. 등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 C' 플러스 1 플러스 D'을 붙이는 거야. 원래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꿀 때는 문자 하나 더 추가시켜 주는 거였어. 문자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얘도 해봅니다. 얘도 이제. 얘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자, F1은 현재 2라고 나왔습니다. 2. 자, F4는 현재 D이고 그래서 2가 방금 전에 쓴 D 플러스 1이지. D 플러스 1 플러스 D 플러스 1.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등으로 바꾸려면은 문자 하나 추가시켜주면 돼, 얘들아. 이제 문자 하나. C 플러스 D 플러스 2 플러스 2 프라임. 그래서 2 프라임이 0 이상이다라고 놓고 이렇게 조건 푸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식을 쓴다, 이렇게. 이렇게 식을 쓴다. 맨 마지막 F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F가 아마 이제 저 부등식에 의해서 가장 큰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봐봐. 저 F5에 해당이 되는 요 놈 있죠?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플러스 E. 얘가 이제 범위가 반드시 5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5 이하. 5 이하여야 돼. 그러면은 얘 자체도 내가 또 이제 부등식이잖아. 또 이제 그 등호가 들어간 등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여기서 문자 하나를 여기서 이제 또 추가를 해버리는 순간 얘가 등호로 바뀌게 된다. 그지? 등호로 바뀐다. 여기서 중복조합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중복조합식으로.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플러스 오메가가 3. 그래서 여기서 이제 4H3으로 계산해서 20이다. 20. 근데 F1이 될 수 있는 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F1에서 가능해서 3 곱하기 20 해가지고 60으로 답을 내는 거야. 60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F2가 3일 때 똑같이 해보면 되는데 이게 약간 포맷이 똑같거든요. 얘들아, 이거 포맷이. F2가 만약에 3이다라고 가정해주면 여기서 F1이 5 이하가 되고 5가지가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2가 3이면은 여기다가 3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만 확인해보자.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만 F3이 2 이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F4가 여전히 F3 이상 그다음에 F5가 F4 플러스 1. 자, 이렇게 지금 바뀌게 되거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만 신경 써주면 되냐면 사실 방금 전이랑 거의 유사한데 여기만 차이 나거든. 여기만 차이 나거든. 그러면 이제 앞에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준다 치면은 앞에 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F3을 내가 C라고 놨으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C를 C 프라임 플러스 2로 잡을 수 있지. 이거 이렇게 0 이상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C가 하나 더 더해져 있어야 되라. C가 하나 더 더해져 있거든. 이제 C가 하나 더 더해져 있으면은 봐봐. 최종적으로 이 그 C가 하나 더 더해져 있으면 여기에 더하기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D가 더 더하기 1이 되는 거여가지고 이거 좀 유추를 해보면은 여기 중간 과정은 다 더하기 1이 돼서 최종 F 있죠. F. 최종 F는 여기 더하기를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결국에는. 얘가 이제 5 이하가 돼서 5 이하. 그래서 얘를 이제 등호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붙여서 는 2로 이제 잠깐만 플러스 천천히 해보자. 플러스 3 플러스 오메가 5라고 식을 써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2니까 여기서 4H2를 계산할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5가지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5 곱하기 10으로 계산해서 50이 되겠고 50이 이제 이게 이제 2번 F2가 3일 때 해당되는 경우의 수야. 3일 때 해당하는 경우의 수. 이걸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3 다시 F2가 5일 때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시면 돼. 뭐가 바뀌나 보시면 F2가 오면은 F1이 7 이하죠. F1이 7 이하. F1이 7 이하. 근데 사실 이 F의 함수값은 1, 2, 3, 4, 5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F1이 1, 2, 3, 4, 5 5가지만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식을 써보시게 되면은 F3이 자 F2가 5니까 F3이 4 이상이 나와. 4 이상. 이번엔 여기가 4 이상으로 바뀌죠. 이제 4 이상. 나머지는 얘들아 그대로라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 C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바뀐 거란 말이야. 여기가. 이 부분만 지금 신경 쓰면 되지. C가 4 이상? 그러면 이제 C를 뭐라고 잡냐면은 C 프라임 플러스 4. C 프라임을 이제 0 이상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제 방금 전이랑 비교했을 때 2가 더 추가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2 더 더하면 돼. 2 더 더하면 끝이야. 2만 더 더해주시게 되면은 일단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 이제. 자, F5는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5가 5 이하다. 이 말 자체는 이제 얘가 0이라는 말이랑 같은 거니까 C 프라임, B 프라임, E 프라임은 이거 무조건 늘 0이어야 되니까 한 가지. 0, 0, 0 한 가지. 그래서 최종 답은 이제
이 5가지랑 하나 곱해주니까 5가지. 60가지. 어디 갔어? 그 다음에 50가지. 다 더해서 일단 답이 115가지야, 115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복조합의 원리에 충실해서 푸는 풀이가 이제 있는데, 이 기본 풀이야, 이게 이제.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 좀 더 쉽게 간결하게 이제. 일단 이렇게 나오고, 일단 이렇게. 조금 더 쉽게 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요거는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만 지울게, 여기만. 자, 봐봐. 이거야. 뭐냐면, F1은 이제 별개고, 이제 F2는 1 정해져 있고, 그리고 F3이 F4보단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봐봐. F4는 얘 넘어가가지고, F-1보다는 작거나 같거든?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F3은 지금 조건 자체가 0 이상이니까, 근데 실제 함수값은 1부터 가능하니까, 지금 이 얘네들의 값의 범위를 이제 작성을 해. 1부터 가능하겠죠? 근데 몇 가지 가능하냐면은, 얘들아, F5가 맥시멈 5면은 빼기 1하면 4니까, 여기서 이 세 개의 값을 정해주는 중복조합식을 쓰면 돼. 중복조합식. 이 세 개의 값을 정해주는 중복조합식. F5가 아니라 F5 빼기 1 자체의 범위를 구해주는 중복조합식을 1, 2, 3, 4, 4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하면은 그 고른 3개를 이 3개의 값으로 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썼던 4H3이 그대로 나와, 이게 사실은. 복잡한 거 사실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얘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복잡해 보였지만, 얘도 그럼 한번 해볼까, 이제? 봐봐. 자, 근데 이제 얘도 이제 앞에 곱하기 3이 있었죠, 이제? 얘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F3이 2 이상이잖아요, 이제? 2 이상. 그리고 이제 F4가 이제 이어졌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넘어가가지고 F5 빼기 1. 얘는 항상 이제 4까지만 가능하죠. 맥시멈이. 똑같아. 그럼 얘는 이제 2부터 4까지 가능하니까, 아, 중복조합으로서 2부터 4까지의 3개의 수 중 중복을 허용해서 이 3개의 수가 될 값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앞에 이제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5.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야,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고, 마지막 얘도 한번 해볼게. 얘는 F3이 4 이상이었었어 돼가지고, 4, F3, F4. 그 다음에 얘도 넘어가니까 F5 빼기 1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 식에 성립하려면은 이 자체가 다 4, 4, 4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자체 한 가지. 근데 곱하기 5가지까지 해가지고, 사실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온다.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게 사실 베스트야. 알겠지? 중복조합으로 아까 처음 푼 풀이도 일단은 아 이렇게도 푸는구나라는 거를 다른 문제 풀 때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책으로 넘어갑니다. 책으로.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문제들이 또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조건부 확률 문제라든지 아니면 독립시행. 28번은 좀 시험에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독립시행 문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28번은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책 맨 처음에 이제 보실 건데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기출문제고요. 내신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변형 문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이제 여기 수업을 이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시간까지는 해가지고 요 책을 좀 이제 좀 앞부분에 필수 예제를 좀 다 풀 건데 아 다 푸는 건 아니고 구성은 이제 저번처럼 한 회차당 12문제씩 돼 있고 4개 회차입니다. 4개 회차. 그래서 총 이제 12문제씩 4회차 48문제인데 근데 보통 한 회차당 평균 8문제 정도만 풀 거야. 나머지 4문제는 너무 쉬워가지고 따로 이제 풀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너무 쉬운 거는 일단은 생략할 겁니다. 이제 중간 난이도 이상부터는 좀 볼 거야. 이제 근데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제 졸지 마시고 자 지금 여기서 나보다 졸린 사람이 있을까? 아침 7시에 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나보다 더 졸린 사람이 있나? 자 차리고 자 1번은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인 게 보시면 1, 2, 3, 4, 5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씩 2번 연속해서 꺼낸 숫자를 A, B로 하겠다. 그냥 두 수를 꺼내는 거죠. 꺼낸 거 다시 안 넣고.
근데 조건부 확률이야. A 곱하기 B가 짝수일 때 A가 홀수일 확률이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곱해서 짝수가 될 확률이 분모로 깔려 들어가고, 근데 분자는 A가 홀수일 확률이 오는 거잖아. 자, 문제를 보는 순간 가장 베스트인 건 결국 분자에서 A가 홀수일 확률인데, 자, 조건부 확률은 이 분자가 있죠, 분자. 이게 앞에 사건도 만족을 해야 돼. 즉, 분자는 A가 홀수이면서 곱한 게 짝수일 확률이 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A가, 봐봐. A가 홀수이면서 곱한 게 짝수가 되는 확률이 일단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분모는 그냥 A, B가 짝수여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 확률이 와야 되거든? 그럼 생각해 볼래? A가 홀수인데 A, B를 곱하니까 짝수다? 무슨 의미야, 이거? B가 짝수여야지. 얘들아, 홀수랑 짝수랑 곱하면 짝수가 되지 않니? 홀수랑 홀수랑 곱해버리면 홀수가 되니까. 즉, 분자는 결국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A가 홀수이고 B가 짝수여야 된다라는 얘기야, 결국에. 이 얘기야. 근데 사실 이 조건부 확률 문제 자체가 분모를 만족하는 것 중에 일부가 분자에 오는 거니, 그러면 좀 거꾸로 생각을 해서 분모의 케이스 중에서 A가 홀수이면서 B가 짝수인 케이스가 있겠구나. 또 반대로 A가 이제 모이면서 짝수. A가 짝수면 B가 무슨 수가 와도, 즉 짝수가 오든 홀수가 오든 상관이 없어. 자, 이거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자. 그냥 홀짝으로 써놓자, 홀짝. B는 홀짝이 다 가능하다 이거야. 이렇게 표현해볼게. 우리는 이 확률만 구하면 된다. 이 확률만. 어떻게 구해? A는 처음에 뽑는 거고 B는 나중에 뽑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A, 맨 처음에 5개의 자연수 중 홀수를 뽑을 확률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3. 자, 나중에 뽑는 B가 짝수일 확률, 짝수 2개. 그러면 하나 줄어드니까 4분의 2지, 그치? 이렇게 확률 적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 그대로 오죠, 여기? 여기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가 그대로 따라오게 되시고, 플러스. 그 다음에 A가 짝수일 확률. 5분의 2지? 처음 뽑는 거니까. 근데 B가 이거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 그냥 1이라 보면 돼, 1. 확률을 1이라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계산하면 끝. 자, 약분해보자, 이제. 약분해서 2.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10분의 3, 10분의 3 더하기 5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분자 분모를 10을 곱해가지고 처리해 본다.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3, 3 더하기 몇이야 이거? 안가? 7분의 3 나오니 7분의 3? 그럼 답이 몇 번이야? 2번으로 나오나? 2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번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조건부 확률로 볼 수가 있어. 간단한 조건부 확률로. 자, 참고로 이거 그 뒤에 넘기시다 보면은 이거 그 회차마다 이제 그 문제에 답이 적혀 있는데 이 가끔 답이 안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일단 그걸 일단 미리 인지하세요, 이거. 답이 안 적혀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답이 안 적혀져 있는 건 내가 다 풀어줄 거야. 그 다음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얘들아, 요걸 한번 좀 트라이 한번 해볼래, 요거? 요거 한번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 2분. 2 minute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졸지 말고 해보세요. 2분.
힘들이 안 들어보시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일단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두 사건 A, B가 독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 표현이 나왔네? 보자마자 PA로 바꿔야 되더라, 바로 PA로. 얘의 확률이잖아. 막대기 앞에 있는 확률. 독립의 의미가 뭐였어? 두 사건 A, B가, 자,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게 독립이야. 사건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게 변화 없이 유지가 된다. 이걸 써야지, 일단 얘들아. 이걸 깔고 가야 돼, 일단. 이거를. 독립이면 무조건 막대기 뒤에 없앨 수 있는 거야. 막대기 뒤에. 막대기 앞에만 쓰는 셈이지. 그 다음, PC의 여집합이 4분의 1이다. 그럼 일단 이거는 해볼 수 있잖아. 아, PC가 4분의 3이구나. 합집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문제의 조건을 잘 읽어야 돼, 항상 이제 얘들아. 너네 이거 인지했니? 이거 잘 인지했니? B랑 C랑 합치면 S래. 근데 S는 이제 전체 표본 공간 얘기하는 거야. 전체 확률. 근데 B랑 C랑 합치면 전체인데 서로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 이거 우리 아까 모의고사 문제 그 똑같은 거거든, 이거? 뭐냐면 배반 사건인데 합치면 전체다. 요 얘기잖아요, 요 얘기. 이 전체 표본 공간을 딱 BC가 그냥 나누는 거지, 이렇게. 겹치는 게 없이. 겹치는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봐봐. A, B가 독립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제 A가 이제 걸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 A가 이제. A가 걸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A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A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현재 걸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 잘 봐봐. 얘들아, C의 확률이 4분의 3이거든? 얘의 확률이 4분의 3이면 자동으로 이 나머지 B의 확률이 4분의 1 아닙니까? 여사건 관계 2니까. 자, 끝났네. P, B가 4분의 1이다. 그러면 아니 A 확률 알잖아. 3분의 2. 그 다음에 B 확률 지금 구했잖아. 4분의 1. 그럼 교집합 확률. 합집합 확률. 자, A, B가 독립이니까 이거 교집합이 이렇게 되지 않니? 얘네들 곱셈해버리니까 6분의 1이죠. 독립이니까 이게 가능하잖아. 그냥 곱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답은 얘랑 얘랑 더해서 얘를 빼면 답이지. 더해서 얘를 빼주면. 그래서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로 계산해주니까 총 12분의 8 더하기 3 마이너스 2로 들어가서 6분의 5인가? 잠깐만. 몇 분의 몇이니? 아빠 4분의 3이구나. 4분의 3. 그럼 답이 2번인가요? 2번? 12분의 9 해주니까 이제 4분의 3이 답이 되겠죠? 4분의 3.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지 하니까 넘어갑니다. 이지 하니까 이제 very easy. 많이 보던 문제죠, 이건 우리. 요거 한번 해보자. 4번. 요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4번. 4번 보시면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6개가 있는데 임의로 서로 다른 세 점을 선택해서 세 점을 이제 이어서 만드는 삼각형을 내가 결정할 것이다. 삼각형을. 삼각형의 넓이를 확률배수 x로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꼭지점이 6개가 있으니 6C 3, 총 20가지, 6C 3이 20이니까 총 20가지의 삼각형이 있다. 그 20가지의 삼각형의 그 넓이가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라는 문제야. 자,
6C3을 하다 보면 20가지가 나오는데 6C3 그 20가지 중에서 이러한 삼각형이 있어. 이웃한 세 점을 잡아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이제 넓이 여기 이제 120도잖아. 120도. 자, 그러면은 뭐 넓이는 이제 뭐 수선에만 내려가지고 특수각 이용해도 되고. 자, 우리 이제 그 배운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거 2분의 1 AB 사인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갑자기 사인이. 자, 2분의 1 사인 120 계산하면은 2분의 루트 3 나와. 2분의 루트 3.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넓이가 2분의 루트 3이야. 흰색은 이제. 그런데 이러한 흰색 삼각형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이웃한 세 점을 잡는 거잖아. 그러면 약간 이렇게 볼까? 이 꼭지점이라 볼게. 꼭지점이 그러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6가지, 6가지. 6가지 케이스로 보는 거야. 이렇게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점을 이웃하게 놓은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이제. 자, 이 두 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머지 한 점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어주시게 되면은 이런 삼각형이 또 있어요, 이런 삼각형이. 여기 또 있거든, 이게 얘들아, 그 가장 먼 두 점을 연결한 게 얘가 이제 지름이 되는 건데, 그럼 얘가 직각이 돼요, 직각이. 직각이야. 직각이 되거든? 자, 그리고 또 봐봐, 이제. 여기 특수각을 내가 만약에 적용했을 때, 수선발 내리면은, 여기 이제, 이게 30, 60, 90이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라는 길이가 나와. 여기 길이가. 여기 높이는 2분의 1인데,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전체 길이가 루트 3이거든요, 루트 3. 루트 3의 길이가 얘랑 같지, 얘랑. 얘가 루트 3이야, 현재. 루트 3. 얘가 현재 루트 3입니다. 이게. 잠깐만. 처음에 이거 넓이 다 잘못했다. 지금 2분의 1, 요거, 사인 120하면 이거 4분입니다, 4분의. 이거 다 정정해주고. 분홍색은 지금 현재 여기 길이를 루트 3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들어가주면 돼. 얘는 넓이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2분의 루트 3. 이러한 삼각형을 잡아볼 수도 있다, 이거야. 이건 어떻게 잡는 삼각형이냐면은, 그 두 점을 이웃하게 놓은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가장 멀리 이제 배치하는 거야. 가장 멀리 이제. 어떻게 봐도 되냐면, 이거 사실 이 6개의 점을 지나는 한 원이 사실은 있어요. 이렇게 한 원이. 이 한 원이 사실은 있는데, 이 원에서 지름을 내가 잡은 셈이거든. 가장 먼 두 점을 이제 잡은 거니까. 지름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요거냐, 아니면 요거냐, 요거냐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에다가 세 가지. 그 다음에 지름이 결정이 되면은 나머지 한 점을 어디다가 잡아도 다 같은 도형이 나오게 돼. 같은 도형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지름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 세 가지랑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 네 가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12가지가 나오게 돼요. 12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은 지금 이웃하게 점을 계속 잡아봤는데 이웃하지 않게 다 떨어뜨려 놔서 점을 잡으면 그게 이거다, 이거. 자, 요 색깔로 할게. 파란색으로. 이웃하지 않게 세 점을 잡는 이러한 경우의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수가. 얘들아, 얘는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 정삼각형이고 얘는 이 한 변의 길이가 여기 루트 3이라고 했거든, 얘가 루트 3. 그러니까 넓이 공식으로 하면은 4분의 루트 3 정삼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 해가지고 얘는 4분의 3 루트 3이 나옵니다. 경우의 수는 정삼각형의 경우의 수가 요거랑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비틀어 두면은 요런 것도 있잖아요. 요런 거. 봐봐. 요런 정삼각형도 있죠. 요런 거.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그럼 끝났죠,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확률 변수 x의 식을 세워줄 수 있는 게 4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그다음에 4분의 3 루트 3으로 표를 만들어 볼 수 있고 확률의 총합이 1이고 그리고 그 각각의 확률이 나올 확률은 20분의 6, 20분의 12, 20분의 2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평균 계산할 수 있죠? 평균 계산. 평균 구하는 거니까 분산까지 구하는 거니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잘 계산해 보시면 되고, 끊었다가 뒤에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문제 보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 4인데, 사실은 그 0, 1, 2, 3, 4를 다 넣으면은 확률이 다 나오긴 할 거잖아. 그래서 표를 완성은 할 수는 있어, 일단. 표를 이제. 완성은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이제 뭐 평균하고 표지표자 구해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요거를 내가 이제 한번 보고 싶은 이유는, 얘가 뭐니, 근데 얘가? 팩토리얼로 막 되게 복잡하게 나오네. 저게 뭐야? 저게 뭡니까? 얘들아, 이게 이거야. 이거 4cx야. 4cx. 4cx란 말이야. 자, 왜 갑자기 4cx냐?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자, 얘들아, 원래 이거야. NPR이 원래 뭐냐면,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이렇게 원래 계산을 해.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그리고 그 NPR을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도. 어떻게도 표현하냐? 얘들아, 원래 NPR. P가 뭔 의미야, P가? N개 중에서 R개를 고른 다음에, N개 중에서 R개를 고른 다음에, 그 고른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럼 얘를 이제 NCR로 좀 포커스를 두면 R팩으로 나눠. NPR 나누기 R팩. 이게 되겠지. 그러면 NPR 방금 쓴 거를 또 R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N-R팩. R팩. 자, 얘들아, 이거 일단 요거를 일단 좀 보자고. 요거를 이제 요걸 보자고. 자, NCR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면은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이 이렇게 오른 구조야. 알겠지? 자, 수학은 항상 거꾸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 이걸 보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지. 즉, 분자를 보고, 이거 C 앞에 N이네? 이거를 보고 이제, 이거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얘가 나와. 얘가 나오지. 그러면은 이제 NCR이 되는 거지. 이 뒤에 있는 거. 요걸 보고 NCR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야. 요걸 보고, C 앞에 4. 그 다음 얘네들이 더하면 4 나오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 C 뒤에는 뭐, 이게 이제 C 뒤에 와도 되고, 이게 C 뒤에 와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4CX로 볼 수 있어야 돼, 4CX로. 굳이 저렇게 안 봐도 너네는 이제 그냥 무지성으로 대입해서 풀겠지. 그치?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이제 만약에 알면은 x에 0, 1, 2, 3, 4 대입하잖아. 이거 0, 1, 2, 3, 4 대입하면은 이 값이 이거 아니니? 다시 0, 다시 1, 다시 2, 다시 3, 다시 4. 요거잖아. 그 다음에 확률 16분의 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잘 계산하세요, 계산은. 자, 그 다음 6번. 할 말이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알아서 잘 푸세요. 7번. 이것도 좀, 봅시다, 이건 그냥. 자, 이런 것도 좀 이제 자주 나오는 게, 0과 8 사이 범위에서, 자, 뭐라고 정해놨냐. 얘들아, 요 표현. 이제 우리 요 표현 보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뭔 말이야, 저거. F4 플러스 X는 F4 빼기 X. 뭔 말이야, 저거. 이거는 그 과목 단원을 막론하고 자주 나오는 표현이잖아. 무슨 의미? X는 4 대칭, 얘들아. X는 4 대칭.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거의 대칭이잖아.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거. 자, 그러면은 그냥 대충 성의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보자. 0과 8 사이에서 정의가 됐는데 x는 4 대칭인 확률 밀도함수를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대충 이 정도. 얘가 4야. 여기 8이야. 자, 이렇게 해볼게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 내 맘이야. 자, 이제 저기 이제 x가 이제 뭐 주요 값들 뭐 2, 4, 뭐 3 이런 값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표시 2, 3. 자,
자, 문제 보시면 2부터 4 사이의 확률은 0부터 2 사이의 확률의 3배이다. 얘들아, 2부터 4 사이의 확률이 여기지, 여기. 여기까지 확률이잖아.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다른 색으로 해볼게, 이제. 여기겠지, 여기인데. 근데 얘들아, 이거 왼쪽 전체 넓이가 몇이니? 왼쪽 전체. 2분의 1 아니니? 확률의 절반.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한 거는 2분의 1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더한 거는. 0부터 2 사이의 확률이다. 2부터 4 사이의 확률은 더했을 때 2분의, 다시. 2분의 1이 나와줘야 된다고. 2분의 1이 이제.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더 볼 수 있어, 이제? 자, 얘를 어떻게 더 볼 수 있냐면, 그러면은 봐봐. 뭐 여기에다 식을 써볼게. 2부터 4 사이의 확률이랑, 그 다음에 그 0부터 2 사이의 확률을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은, 이게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이 두 식을 연립할 수 있지 않겠니? 두 식을 이제. 연립할 수가 있겠지. 뭐 A, B처럼 보면 되는 거잖아. A, B. 뭐 예를 들어서, A는 3B. 근데 이제 A 플러스 B는 2분의 1. 뭐 이렇게 연립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연립해 보시게 되면은 A에 3B 넣어주니까 B가 8분의 1, A가 8분의 3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연립하듯이 식을 써주게 되면은 저렇게 나오겠죠. 여기 확률이 이제 8분의 1, 여기 확률이 8분의 3이고. 문제 하나 더 있네. 자, 3과 4 사이의 그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3과 4 사이 뭐래 지금? 3과 4 사이는 16분의 3. 여기가 16분의 3 아니네? 여기 16분의 3. 그러니까 전체 8분의 3에서 16분의 3 빼면 나머지 나오고, 그치? 근데 8분의 3에서 16분의 3 빼면은 또 16분의 3 나와, 이게 얘들아. 또 이렇게 쪼개버리게 되면은 이거 16분의 3, 16분의 3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주면은.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넓이 5와 6 사이의 넓이인데 5와 6 사이의 넓이는 대칭성 이용해야지. 대칭성. 여기가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6이 될 거니까 우리 그 5와 6 사이의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는 대칭으로서 여기랑 같네. 2와 3 사이의 넓이 얘랑 같네. 얘랑 뭐 이렇게 풀면 되겠죠? 16분의 3이 답이 되겠지? 3번. 자, 그래서 이제 대칭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대칭성.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1번.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8번. 딱 이제 눈치가 채지죠? 넘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넘어갑시다. 표준화해서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9번. 잘 풀어보세요. 이거는 우리 맨날 보던 유형이지, 이거. 평균 표준표가 주어져 있고, 자, 근데 이거 하나만 신경 쓰자면, 25개를 선택한 평균. 이거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n이 25라고 해놨어. 그리고, 너무 친절하다. 45 이상 x 이하. 45 x 바. 스몰 x. 저거 구하는 거야. 뽑은 25개 평균이니까. 원래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내가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 요 문제.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10번을 이제 잘 보셔야 돼.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끝나는데? 천천히 해야 되겠다. 자, 10번. 10번 보시면 요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정규분포를 따른데 그 정규분포 곡선이 있잖아. 곡선이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얘랑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g를 적당히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f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야. 이거 이제 곡선의 굴곡이 일치한다라는 얘기야. 평행이동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예를 들면 g의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f도 같은 곡선의 모양으로서 뭐 이렇게 조금 평행이동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요거 볼래, 얘들아? 봐봐. 내가 만약에 뭐 지금 G랑 F 중에서 뭐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이 정도 잡을게. 그냥 적당히 뭐 F를 여기로 잡고 G를 여기로 잡을게. 그에 대응되는 확률 변수 이렇게 써놓고. 자, 뭐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얘가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 다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k보다 작을 확률이 2분의 1. 와, 미쳤다. 이거 뭐 하는 정보야, 이거? 이게 평균이지 않니?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평균보다 왼쪽의 넓이 2분의 1 아니야. 절반. 2분의 1. 얘 자체가 알려주는 정보가, EX가 이제 얘가 평균이구나. 저게 평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게 평균이구나.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좀 잘 봐봐. 그럼 F의 평균이 뭐냐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K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K. 그러면 G의 평균을 여기서 이제 가족권으로 유출을 해야 돼, 유출을 이제. 추론해내야 돼. 근데 잘 들어봐야 돼. 좀 어려워. 결국 F라는 함수는 X가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K일 때가,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 쓸게. 이거 Y는 FX. 이거 Y는 GX. 지금 풀로 쓸게, 풀로 이제. 이거 X가 마이너스 2분의 K일 때 최대 아닙니까? 최대? 그러면 이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는 X를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돼? K 빼기 X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는 거 찾겠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X가 나오거든요? X가 2분의 3K가 돼. 이 X를 여기다가도 넣어볼 수 있잖아. 그 말인즉슨 G는 2분의 3K일 때가 최대값이다. 여기가 2분의 3K야. 이거 됩니까 이거? 이걸 이끌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K가 왜 잡았냐? X의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K라며. 그러면 평균일 때가 가장 함수값이 큰 거 아니야? 우뚝 솟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는 X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G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함수값이니까 G도 평균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그냥 표준화 하면 돼. 그냥 표준화. 근데 이제 그 편의상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편의상 X의 평균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K가 나오고 표준 편차를 이제 편의상 시그마라고 가정해볼게. 이제 시그마. Y는 그러면은 2분의 3K 똑같은 표준 편차 시그마로 두고 저걸로 두고 나조건을 표준화한다. 나조건을. 자, 나조건식 쓸 거야. 표준화 바로 합니다. 확률 변수 부분은 Z로 바뀔 것이고 자, 여기서 Y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누지. Y의 평균이 현재 몇이냐면은 2분의 3K니까 먼저 양변에 2분의 3K를 빼주십니다.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주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빼기 P 이제 X가 K 이상 표준화 해놓으면은 좌변은 무조건 Z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X의 평균을 빼. X의 평균이 요거야. 마이너스 2분의 K를 또 빼는 거야. 그러면은 2분의 3K죠. 2분의 3K 플러스가 되니까 그걸 또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계산이고 얘가 뭐시기? 0.383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그럼 저 0.383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찾아야지. 어디서 나왔을까? 잘 관찰해보면 얘들아 얘랑 얘 둘 다 반대부호 관계잖아. 정확히 무슨 값인지 몰라도. 자, 그래서 얘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놓으면 이거지. 마이너스 2 시그마 분의 3K지. 그럼 얘는 그냥 2 시그마 분의 3K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저거 표를 이제 곡선을 한번 그려보시잖아요. 이렇게. 곡선 그려 넣으시면 자 여기 정도 한번 해가지고 반대부 대칭일 거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3K 나누기 2 시그마 여기를 이제 3K 나누기 2 시그마로 일단 보겠다.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잘 봐봐. 이제 얘는 자 색깔 칠한다. 얘는 여기 전체의 넓이고 여기 전체의 넓이 여기 전체의 넓이죠. 그 다음 얘는 2분의 3 이거 얘부터니까 여기지 얘들아. 여기겠지 여기. 초록색에서 분홍색 빼주니까 가운데 얘만 남네. 가운데 얘만 남지.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의 넓이가 383이라는 거 아니야? 같은 넓이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죠.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아, 그러면 0부터 Z가 그 2 시그마분의 3K일 때까지는 얘 나누기 2 해버린 0.19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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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등장하나요? 여기 등장하네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러하니 우리는 얘가 몇이다? 아, 얘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거죠. 2분의 1이구나. 그럼 제가 2분의 1이다라고 해보시면은 시그마분의 3K가 1이니 우리는 시그마를 일단 K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시그마를 K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예정. 그럼 끝난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우리 요거 계산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요거. 표준하면 다 나와 이거. X로 해주는 거니까 X의 평균. 아, 뭐였어? X의 평균. X의 평균이 얘였잖아, 얘. 마이너스 2분의 K였잖아. 그냥 저거 빼봐. 빼보신 다음에 표준화 하면은 답 나옵니다, 이거. 표준화 해보시면은 아시겠죠? 표준화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값을 활용할 수 있게 나올 거야.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얘는. 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족권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 예전아. 가족권의 의미. 이 평균 찾을 수 있어야 돼, 평균. 이거는 이 평균 찾는 게 거의 한 절반이야.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넘어가서 11번. 독립 문제입니다, 독립. 자, 보시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냈을 때 K 이하가 나오는 사건이 AK다. K가 3이면 10개의 수 중에서 3 이하가 나오는 사건. 이런 거지. 5의 배수 또는 9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 B다. 5의 배수 5하고 10. 그 다음에 9의 약수 1, 3, 9가 있으니 겹치는 거 없고 이게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5. 맞니? 10분의 5. 자, 확률을 작성해 볼게, 얘들아. 얘들아, PAK. 그 다음 PB의 확률을 작성해 보자. PB는 지금 10분의 5에서 2분의 1 나오고. 자, 그 다음에 PAK를 생각해 보자. PAK. 다시 얘기하면은 PAK는 1부터 10까지의 수 중에서 K 이하가 나올 확률이야. 야, 그러면은 K 이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세면 되잖아. 야, 그게 그냥 1, 2, 3, 4 해가지고 K까지. K개 아니니? K개? 야, 요거 아니니, 요거? 이게 K 이하가 나올 확률 아니겠니, 이게? 이게 K 이하가 나올 확률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자, 그럼 이제 선지를 확인해 보시면 PA2 바 B라고 돼 있죠, 지금. B가 이미 일어났을 때 A2가 일어날 확률이야. 자, 이미 이러한 수가 나왔을 때 그 중에서 이 이하가 나올 확률. 이 이하가 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다 5분의 1 이렇게 해도 돼. 뭔 말인지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해. 정석대로 풀려면 이렇게 해줘야지. 뒤에 거 확률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교집합이 분자로 와주는 건데 직접 뭐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얘가 이제 2분의 1분의 얘네들 다 겹치는 거 1. 10분의 1이니까 정석으로 풀면 이렇게 되지만 의미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의미로. 그 다음 니은. 자, 교집합 이게 성립하려면은 이게 종속이어야 돼, 이거. 그리고 종속이냐 이 얘기야, 종속. 자, 확인해 봅시다, 이제. 그냥 요거는 저식 그냥 그대로 확인해 보면 되거든. 자, PA3은 확률 자체가 10분의 3으로 구성이 된 확률이고 그 다음에 PB라는 거는 애초에 2분의 1이라는 확률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들아,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지 따지는 거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얘는 일단 이 확률을 일단 차치하더라도 야 얘네들이 곱해서 얘가 나오겠니 이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야 이게 얘도 결국에는 확률 자체가 10분의 뭐시기로 나오게 돼 있어. 1부터 10까지의 수 중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10분의 뭐시기의 확률인데 야 얘 계산해봐. 약분도 안 되는데 20분의가 나오잖아. 이게 되겠니 이게 지금? 안 맞아.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분자에 와야 되잖아. 자연수로 와야 되잖아. 자연수로. 식이 성립이 애초에 할 수가 없어. 분모가 안 맞아. 그래서 애초에 니은 자체는 분모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확인을 못했다. 그럼 직접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 자, 3 이하의 수가 나오면서 이제 B를 만족하는 그 확률. 자, 거꾸로 생각해서 B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3 이하가 나올 확률. 두 가지니까 5분의 2지. 얘는 5분의 2. 5분의 2지. 이렇게 확률 계산이 되니까 실제로 계산해봐도 같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디귿입니다. 자, 그렇다면 K가 짝수일 때 조작번이 과연 독립이니? 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지. 독립이니? 자, 그러면은 조작번이 독립이 되려면 지금 이 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이제. P, AK, 교집합, B 이퀄 어떻게 돼야 돼? P, AK 곱하기 P, B가 성립해야 되며 얘는 확률 자체가 10분의 K이고 P, B는 2분의 1이란 말이지. 그러면 얘도 한번 이렇게 해볼래? 얘도 좌변 자체가 10분의 모시기에 대한 확률로 나오지 않겠니? 10분의 모시기? 그리고 지금 이게 식이 이제 봐봐. K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K가 짝수면은 얘를 약분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확률이 10분의 1로 나오니까 문제는 없거든? 내가 말하는 걸 잘 따라오세요, 이거. 내가 말하는 거를. K가, 자, K가, 어디다 쓸까? 예, 여기다 쓰자. 자, K가 2, 4, 6, 8, 10.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다 확인. 자, 그 우변은 확률이 이미 정해지지, 우변은 이제.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이렇게 확률들이 나오는데, 과연 얘도 확률이 그렇게 나오냐? 확인해 보자고, 이제. 얘도 확률이 그렇게 나오냐? 잠깐만. 잠깐만. 아까 요거 확률을 잘못 적었던 게, 이거는 아까 B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3 이하가 나오는 게 두 가지였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체에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5분의 2가 아니라 이거 10분의 2입니다. 10분의 2. 어찌됐든 등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까 10분의 2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확인할 때, B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K 이하인 거를 직접 세볼게. 일단 얘네도 다 세면은, 얘네도 다 10분의 1로 나오긴 해야 돼. 얘네도 당연히 10분의 1로. 10분의 1로 나와야 돼, 당연히. 그러니까 이 둘 다 만족하는 게 몇 가지인지 세보자고. 그러니까, 자, 이 중에서 K 이하인 걸 세자고. K가 2면, 이 중에서 이 이하, 한 개, 1 한 개 있고. K가 4면, 4 이하, 1, 3, 2개. K가 6이면, 6 이하, 1, 3, 5, 3개. 아직까지는 오케이. K가 8이면 8 이하 1, 3, 5, 3개. 여기서 모순이다. 여기서 모순이다. 마지막으로 K가 10이면 다 해당이 되니까 10분의 5거든. 이거 딱 8 하나가 안 돼가지고 디귿이 틀린 거야. 8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2번입니다. 2번. 자, 이렇게 확인을 좀 해줘야 돼.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12번. 자,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죠. 12번. 요거 문제가 좀 빡셉니다.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제. 자, 문제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문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니? 언더스탠딩?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일단은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두 점이 있어. 자, 주의할 점. 지금 여기서 주사위 던지는데, 여기서 던지는 주사위는 1, 2, 3, 4까지만 있는 주사위야, 이거? 5, 6이 없는 주사위야? 이것도 일단 조심해야 돼. 5, 6이 없죠. 자,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는데, 알파에서 던진 주사위에서 나온 수만큼 A를 움직인다. 베타라는 주사위에서 던진 그 수가 나온 만큼 B라는 점을 움직인다. 근데 이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두 번 시행을 하는 거야. 주사위를 두 번 던져가지고 두 점을 한 번 이동하고 두 번 이동하는 거야. 그때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요거 보죠. K가 1, 2잖아. A1, B1은 이제 두 점이 이제 한 번, 주사위에 어떤 수가 나와서 한 번 이동했을 때, 이 이동된 위치가 같으면 A1, B1이 같은 거고. 그죠? A1, B1이.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주사위를 던졌는데, 같은 수가 나와가지고 둘 다 같은 위치에 놓여 있어. 그러면 이제 요거 지금 카운팅 하나 하는 거야, 요거 카운팅 하나. 근데 또 주사위를 또 던지는데, 또 같은 수가 나오면, 또 두 번째 시행 후에도 같은 위치에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이 확률 변수 X가 2인 거야, 2. 2인 거. 같은 위치에 놓인 횟수를 물어보는 셈이지. 같은 위치에 놓인 횟수. 초기 위치, 원점을 제외하고. 같은 위치에 몇 번 놓였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같은 위치에 몇 번 놓였는가. 자, 그래서 아예 두 점이 같은 위치에 안 놓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번 놓일 수도 있고, 두 번 다 놓일 수도 있고, 우선 케이스는 이렇게 나누겠다. 이렇게 나눌 거야. 여기서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쉬운 거부터 이제. 자, 얘들아, 이게 가장 쉬워. 두 점 A, B가 항상 같은 위치에 포지션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가장 쉬워. 자, 얘 확률 계산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처음에 순서 이렇게 할게. 처음에 알파 먼저 주사위 던지고, 그 다음에 베타 던지고, 첫 번째 시행 끝난 거야. 두 번째 시행에서 또 알파 던지고 베타 던지고 두 번째 시행 끝 이렇게 갈 거야. 처음에 알파에서 뭔가 던져. 어떤 수가 그냥 나왔어. 뭐 1이든 2든 3이든 4든. 어떤 수가 나온 다음에 두 번째 던지는 베타가 앞에 주사위에서 나온 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확률이 두 주사위가 같은 수가 나올 확률이에요, 이게. 알겠니, 이거? 두 주사위가 같은 수가 나올 확률. 처음에 그냥 1이든 2든 3이든 4든 아무거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지는 베타가 처음 던진 수가 나올 확률이 이거 아니야. 4분의 1. 4분의 1이겠죠? 4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두 번째도 똑같아. 처음에 이제 알파가 뭐가 나와. 그러면 베타가 또 그 수가 나오면 돼. 똑같아 이거. 16분의 1입니다. 이거 16분의 1. 이렇게 확률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앞에가 좀 어려워. 자, 특히 0이 어려워, 0이. 그나마 할 만한 1을 해볼게. 1은 무슨 의미냐면은 두 점 위치가 같은 위치에 놓인 순간이 한 번 있었다라는 거야. 한 번 있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케이스를 나눠야 돼, 이제. 시행을 두 번 하니까, 봐봐. 한 번에서 이렇게 왔고, 두 번에서 이렇게 또 이제 오는데,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게, 첫 번째 시행 만에 같은 위치에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시행에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1번 케이스야. 2번 케이스는 첫 번째 시행에서는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두 번째 시행을 하니까 같은 위치에 놓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놓인 그게 첫 번째 시행에서 놓이게 되냐 두 번째 시행에서 놓이게 되냐 케이스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제. 자, 첫 번째 시행 후 같은 위치. 그리고 확률을 내가 여기다 적을게, 이제. 그 확률을 먼저. 자, 첫 번째 시행 후 같은 위치가 되려면, 이건 간단하거든? 이게 뭐냐면, 요거야. 주사위 알파를 던질 때, 그냥 알파가 그냥, 아까 얘처럼, 그냥 아무거나 나오고, 베타는 이제, 알파가 나온 수가 나와야, 이제 첫 번째 시행 후 같은 위치에 놓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행을 할 건데 이제는 위치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요거 구할 때는.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에서 그냥 아무거나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가 그 첫 번째 주사위랑 같은 수가 안 나오면 되겠지. 요거 되니? 안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확률이 구성이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또 어떤 확률로 또 구성이 돼 있냐면은 첫 번째 시행 후에는 같은 위치에 놓이지 않았지만 두 번째 시행까지 가니까 같은 위치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적어볼게, 이제. 자, 두 번째 시행 후 같은 거리. 자, 요거야, 요거. 자, 그러면 얘는 좀 생각해야 된다, 얘들아. 얘는 이제. 얘는 좀 생각해야 돼.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일단 주사위를 던지니까 1부터 4 사이의 수가 나오고 그러면은 두 번 시행함으로써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뭐가 가능하냐면 1이 나오면 최소 2부터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2부터 가능하고 그 다음에 3, 4, 5, 그 다음에 뭐 6, 7, 8 이런 케이스들이 가능하겠지.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이 상황을 지금 구하는데 그 이동할 수 없는 거리 수치가 있어. 얘네들은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겠니? 얘가 나오려면은 1, 1로 이동해야 되잖아. 1, 1로 이제 그지? 1, 1로. 두 번째 시행 만에 이제 1, 1 해가지고 2로 움직인다? 이게 되겠니 이게? 자, 잘 생각해야 돼. 그 얘는 두 번째 시행 후에 같은 거리가 돼야 되잖아. 두 번째 시행을 하니까 이제 최종 이동한 거리가 2가 될 수 있니? 2가 되려면 애초에 1, 1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은 1, 1이 나오려면은 A도 1, 1 나와야 되고 B도 1, 1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 케이스는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의 수야. 위치가 같은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동한 거리가 8이 되려면 4, 4 이동해야 된단 말이야. 4, 4.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의 거리로 이동해줘야 되겠지. 그러려면은 A가 4, 4 이동해서 8에 위치해 있다. 근데 B가 이제 최종 위치가 8이 되려면은 또 4, 4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두 케이스는 첫 번째 시행 후에도 같은 위치고 두 번째 시행 후에도 같은 위치인 케이스야. 그래서 제외를 한다라는 거야. 저 두 개는. 저 두 개는 그렇게 해서 제외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나머지 이 3, 4, 5, 6, 7에 대해서 뭐 확인해 줘야 돼. 자, 이거 해보자. 그 이동한 거리가 3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2, 1.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1, 3, 2, 2, 3, 1. 5가 되는 경우의 수 1, 4, 2, 3, 3, 2, 4, 1.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 1, 5가 안 돼. 4까지만 가능한 거야 지금. 2부터 센다 얘는 2부터 얘들아. 이렇게. 얘는 그럼 3, 4, 4, 3. 얘들아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게 된다. 사실 2가 나오려면 1, 1 이어야 되는데 탈락이었죠. 8이 나오려면 4, 4 이어야 되는데 탈락이었죠.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 지금 주사위를 던질 때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4 곱하기 4의 경우의 수가 일어나니까 총 그 특정 점 A라는 점 입장에서는 A라는 점이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알파를 2번 던져서 즉 4 곱하기 4를 해서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 16가지가 이거 다 센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 16가지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구하는 거지, 이거. 두 번째 시행 후에 같은 위치에 놓여야 돼. 두 번째 시행 후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그 두 점이 이동한 거리가 같아야 돼.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만약에 그 최종 이동한 거리가 3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B도 반드시 이 케이스 중에서 나와야지. B도 이동한 거리가 3 돼야 되니까 B도 이거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근데 A가 이거였으면 B가 이거면 안 되지. 그러면은 첫 번째 시행 후에도 같은 점, 두 번째 시행 후에도 같은 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A, B는 다르게 가져가야지.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다르게.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다르게.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거지, 다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네? 만약에 A가 이동한 거리가 다여가지고 이렇게 이동했다. 그럼 B는 이 둘만 가능하겠지. 아시겠습니까? 이 둘만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경우의 수로 쓰는 게 좀 어려워. 자, 잘 들어봐, 내 말이 이제. 결국에는 A도 16가지의 경우의 수야. 그리고 B도 16가지의 경우의 수야. B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A에 포커스를 둘게. A에. A가 최종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랑 B가 최종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어차피 같아야 되니까 A에 포커스를 둔다. 자, A가 이동한 거리가 3일 때야. 3일 때. 잘 봐. 그러면 일단 그 전체 확률을 16, 잠깐만. 16분의 16분의 이렇게 하자. 자, A가 일단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6이고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16이죠. 이게 현재 전체 경우의 수예요.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 그 중에서 이제 A가 이동한 거리가 3일 때, 자, A가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하나 골랐으면 나머지 하나를 B가 가져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봐봐, 뭐 다른 케이스에서 A가 뭔가 하나 고르면 나머지 셋 중에서 B가 하나 가져가면 되잖아. 이걸 이렇게 쓸게. 순열 P로 쓰는 거야. 이렇게 쓸게, 이렇게. 2P, 3P, 4P, 3P, 2P야. 이렇게 쓸게, 얘들아.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니, 이거? 이 의미? 그러니까 그냥 여기 리스트들 있잖아, 리스트들. 얘네들 중에서 두 개 고른 다음에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A로 하고 어떤 걸 B로 하겠니? 나열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순열로.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그럼 마저 계산해보자, 이거 이제. 자, 256분에. 이거 2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6 더하기 2가 되는 건데, 분자 다 계산해보시면 이게 28 나오거든요, 28. 나누기 해보라 가지고 7 나누기 64 여기까지 간추릴 수 있어. 여기까지 이제. 자, 이게 x가 1일 때 확률이야. 근데 아까 요거 계산 안 했죠? 이거 우리 이거 아까 16분의 3 계산 안 해놓은 거 있잖아. 따라서 최종은 16분의 3 더하기 64분의 7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64분의 몇이야 이거? 19인가? 이렇게 나오니 64분의 19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고 x가 0일 때의 확률도 구해봐야 되겠지. 자, 근데 얘들아 요 생각을 좀 해보자. 효율적으로 좀 생각해봐. 사실은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얘도 이제 직접 구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좀 빡세. 두 점이 아예 만나는 순간이 없어야 되잖아. 이거는 좀 많이 빡세.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너네가 만약에 이 나머지 확률을 잘 구했으면 얘 남은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도 돼? 여사건으로 해도 되잖아. 전체 확률 1에서 얘네들 빼면은 이게 나오잖아. 잘 계산했으면. 그지? 그 정도로 처리해줘 그냥. 알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되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해봐.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 봐. 야, 평균 구하는데 얘 확률 꼭 구할 필요 있니? 어차피 곱할 건데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정도만 하고 답을 내도 된다고. 알겠지? 이 정도만 하고. 야, 이런 것도 좀 이제 괜히 이거 막 구하려고 안들 놨다가 못 구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항상 문제에서 구하는 거 같이 봐야 돼. 뭘 구하라고 했는지. 이 정도만 하고 평균 해볼까? 평균은 자 64분의 19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 곱해주니까 이거 이제 그냥 8분의 1인데 통분해주면 얘가 이제 몇이야 이거 8이니까 그럼 27 나오나 27? 그럼 답 있니? 2번으로 답 내는 거야. 2번으로 이 정도로 풀어야 돼 얘들아. 이 정도로 여기서 막 안 달라면 안 돼. 여기서 괜히 시간 뺏길 수 있는 포인트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렵죠. 얘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솔직히 좀 풀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뒤에 문제들인데, 자, 뒤에 이제 초반에 한 4개 정도 우리 더 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단순 독립종속 이거 패스합니다. 이거는. 자, 2번. 아, 이거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너네들이 이런 걸 잘 못하더라고.
자, 이걸 잘 못해.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근데 이 문제는 보통 이게 막 움직이는 문제 있잖아. 뭐가 나오면 얼마큼 움직이고 뭐가 나오면 얼마큼 움직인다 라는 문제 중에서도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편이야. 잘 봐야 돼. 이제 잘 봐야 돼. 눈 뜨고 있나? 자, 봐봐. 좌표평면이야. 좌표평면. X축, Y축 두 개가 있는 거야. 좌표평면 위에 원점이 있다.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유계약수가 나오면, 자, 유계약수가 나올 확률을 미리 구하고 들어가자. 이거 1, 2, 3, 6이니까 유계약수가 나올 확률 3분의 2. 그리고 유계약수가 안 나올 확률 3분의 1로 미리 잡고 들어가자. 유계약수가 나오면 X축, Y축으로 저렇게, 안 나오면 저렇게 또 움직인데 점 P가 7,1에 오게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봐봐. 유계약수가 나오는 횟수, 이거 횟수야, 횟수. 횟수를 이제 A번이라고 놓자, A번. 자, 그럼 봐봐, 이제. 그러면 이 유계약수가 안 나온 거 있잖아. 이게 몇 번이야, 이거? 문제에서 몇 번 이 주사위를 던지는지가 안 나와 있어. 이거 미지수로 잡아야 돼. 얘를 A번으로 했잖아. 총 주사위를 이제 총 N번 던진다라고 내가 만약에 가정했을 때 얘는 그러면 N-A번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이게 일단 어려운 포인트야. 보통 문제에서 몇 번 시행하는지 주어지거든, 보통? 얘 안 주어지는 거야, 이거. 자, 한번 해보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자, 이제 좌표를 써보자, 좌표. 자, 점표에 좌표식을 쓰면은 유계약수가 나온 만큼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일이잖아. A번 나오잖아. 그럼 이 A를 곱해가지고 X좌표에다가 2A, Y좌표는 일단 마이너스 1A. 이걸 미리 써놓으시고 그 다음 Y쪽 밑에 거 유계약수가 안 나오면 n-a번 이걸 하는 거니까 n-a 그냥 반영해주면 되겠지. 이게 점피의 좌표식이야. 좀 더 정리해보자. 얘가 그럼 n 플러스 a가 되고 얘가 그럼 n-2a. 이거 맞니? 이거 맞나 이거 지금? 뭔가 식이 지금 잠깐만. x축으로 n-a, y축으로도 n-a. 나이스. 이거 식 맞습니까 지금?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a 했고 오케이. 자 7,1에 오게 될 확률이야. 그러면은 얘가 7이고 얘가 1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즉 n 플러스 a가 7, 그 다음에 n-2a가 1. 이거 연립해서 구해주면 되겠네. 빼주면은 3a가 6이니까 a가 2 나오고 이게 n이 5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 문제 끝난 거지, 이제. 이 문제는. 전체 5번 시행하는데 저 유계약수가 2번 나와야지만이 이렇게 7,1에 놓일 수가 있다 이거야. 7,1에. 그럼 끝난 거야. 뭐 하면 돼? 독립시해. 따라서 5번 중에 2번 저 A 사건이 즉 3분의 2라는 확률이 일어난다. 2번. 안 일어나는 거는 나머지 3번. 얘 계산하면 답 나오겠지,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이 정도로 풀어야 돼. 이 정도로 이제. 전체 횟수도 미지수로 잡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7,1이 되도록 하는 순간은 딱 저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네. 딱 정해져 있다. 저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렇게.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요 문제.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요 문제. 요 문제인데. 자, 요거 3번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니? 어디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야, 이거. 이거 그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야, 이거. 너네 신사고 아니야? 미래인이야? 미래인인가? 이거 아마 미래인인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문제 보시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낼 거야. 꺼낸 공 안 넣을 건데 꺼낸 공에 적힌 수를 모두 토탈해서 더했을 때 그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순간 시행을 멈춘다. 그럼 시행을 멈출 때까지 그동안 몇 개의 공을 꺼냈는지가 확률 변수 x인 거야. 확률 변수 x. 근데 문제는 x가 2 이상의 확률. 즉 이 얘기지. 공을 계속 꺼내. 근데 꺼내면서 그 합을 계산했을 때
3의 배수가 됐으면 이제 꺼내는 걸 멈추는 거야. 스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냐? x가 2 이상의 확률이야. 야, 그러면은 일단 대충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공을 그동안 몇 개를 꺼냈을까? x가 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잖아. 이걸 보자마자 들어야 되는 생각이 여사건이 떠올라야 돼. 여사건. 여사건. 1 마이너스 p x가 2보다 작을 확률. 꺼낸 횟수가 2보다 작다. 몇 번밖에 안 꺼낸 거야? 한 번. 아예 안 꺼낼 수는 없잖아. 한 번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야, 그게 뭐야? 3의 배수가 369 3개니까 그냥 바로 369가 나오면 되지 않니? 369가? 1 마이너스 10분의 3의 확률로 369. 이게 답이야, 그냥. 여기 끝. 이 정도로 해주면 돼. 굉장히 쉽죠? 근데 이제 보통 이 문제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변형되면은 이거 3으로 많이 변형돼. 3. 3으로 변형이 되면은 제가 이제 1 마이너스 이제 3으로 변형됐어요. 3으로. 보통 3으로 변형되면은 이거를 두 개를 계산해 줘야 되다 보니까 얘는 이제 10분의 3으로 해결이 되잖아, 얘들아. 얘는 이제 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얘. 이게 문제야, 이거. 너네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3으로 보통 많이 이제 그 베리에이션이 이제 돼가지고 변주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줄 거야, 이거? 첫 번째 시도에는 3의 배수가 안 나왔는데 두 번째 시도만에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이러려면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관점을 생각해야 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수들은 1, 2, 3, 4, 5, 6, 7, 8, 9, 10. 자, 우리가 지금 구해보고 싶은 확률은 이제 px가 3 이상일 확률 구하는 거지, 이거. 자, 어떻게 구하는지 봐봐, 이거. 자, 잘 들어봐. 두 번째 만에 이제 합이 3의 배수가 나온 거지. 두 번째 만에 3의 배수가 나오려면은 처음에는 3의 배수가 나오면 안 되지, 당연히. 얘네들. 그럼 한 번에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니, 얘네들이? 얘네들이 나와줘야 돼. 근데, 봐봐. 근데 만약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가 처음 뽑혔으면은 두 번째 시도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가 뽑혀야 되겠지. 왜냐면은 나머지끼리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면 원래 수가 더했을 때 3의 배수이니까 나머지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확률이 이렇다. 10분의 4의 확률로 나머지가 1인 걸 꺼낸다. 10분의 4의 확률로. 그러면 나머지 이제 9분의 3의 확률로 나머지가 2인 걸 꺼내시고, 그다음 처음에 10분의 3의 확률로 이제 나머지가 2인 걸 꺼냈다. 순서 바꿔서. 그 다음에 9분의 4의 확률로 꺼내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물론 더 응용되면은 x가 이제 4 이상. 그러면은 3도 추가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더 끔찍해지는 거지,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봅시다. 4번. 거의 시간이 딱 맞춰 끝날 것 같은데. 지금 4번하고 5번. 일단 4번하고 5번까지 원래 딱 오늘 보려고 했거든요. 그럼 거의 2시 아니면 살짝 한 1, 2분 넘길 것 같은데. 얼른 하고 마무리할게요. 4번 좀 중요합니다, 이거 4번. 그 최근에 모의고사 확정해서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어. 특히 잘 봐야 돼, 이거.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은 마 2부터 2인데, 자, 이거 마 2부터 1까지를 대입해 볼게, 이거 이제. 자, 이거 근데 대입을 대입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 이제. 우리 특히 이제 공통하시는 분들, 저 가족권 보면은 약간 무슨 느낌 들지 않니? 가족권 보니까 저거 뭐랑 비슷하니, 우리 저거. 수1에서. 수열 파트에서. 저거 뭐처럼 보이니, 저거. 느낌이 안 오나? 뭔가 이게 플러스 1 한 거에서 플러스 1 안 한 거를 빼잖아. 뭔가 공차처럼 보이지 않니, 공차처럼?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D인 거야. 그러면 봐봐. X가 2일 때의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이미 얘는 확률이 이미 부여돼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D를 뺀 거야. 얘들아, 이거 공차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공차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자, 이 확률의 총합이 1 아닙니까? 확률의 총합이 1. 그런데 확률의 총합이 1인데 이거 다 더해서 1 하면 되잖아. D 나올 거 아니야. 야, 그렇게까지도 할 필요가 없지. 자, 어차피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네 두 개의 합이 얘 두 배 아니니. 얘네 두 개의 합이 얘 두 배 아니니. 즉, 얘 5개야, 5개. 이 5개로 등차 중앙으로 얘들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베스트야. 이걸 다 더한 거는 등차 중앙으로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얘가 5분의 1이어야 되기 때문에 D를 바로 계산해 보시면 이게 D가 아마 15분의 1인가 나오게 될 것 같거든. 1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15분의 1 맞나? 15분의 1? 나오게 될 겁니다. 15분의 1로. 그러면은 얘네 확률을 다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죠. 그죠? 확률 이렇게 써볼게. 한번 확률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될 거야. 분모를 좀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얘가 15분의 5고 얘가 15분의 4고 얘가 15분의 3이고 얘가 15분의 2고 얘가 지금 15분의 1 나오거든? 이건데 주의할 점이 있어. 여기서 뭘 구해줘야 되냐면 V5x도 아니고 절대값 5x야. 절대값 5x. 절대값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잘 봐야 돼 이거. 원래 절대값 안에 양수는 바깥으로 그대로 끄집어 나오기가 돼요. 이게 되거든. 그래서 얘 결국 25 V 절대값 x 구하는 거 뭐니? V 절대값 x? 그러면 우리 x의 분산이 아니야 얘들아. 뭐의 분산이야? x 바의 분산 구해야 돼. 그럼 저것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그동안 vx는 x의 확률 분포표로 구하잖아요. 근데 지금 v 절대값 x잖아. 야, 그럼 절대값 x의 분포를 구해봐야 돼. 절대값 x의 분포. 어떻게 해주면 돼? 자, 얘네들은 절대값 하면 똑같잖아. 얘네들의 절대값이 어차피 2로 처리가 되니까. 또 얘네들의 절대값은 1이고 얘네들의 절대값은 0이니까 절대값 x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세 가지만 가능하며 절대값 x가 이거 되는 거. 얘네 두 확률의 합 15분의 6이지. 절대값 x가 1 되는 거. 얘네 두 확률의 합 15분의 6이지. 0일 때의 확률 단독으로 15분의 3. 이렇게 볼 수 있지, 얘들아. 이걸로 평균 분산 구하는 거야, 이걸로. 이걸로 구해줘야 돼. 절대값 표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걸로 이제 평균 구하면은 그게 뭐다? 이 절대값 x가 나오는. 이걸로 이제 분산 구한 게 얘가 되는 거야.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하고, 이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라스트 요거까지 빨리 할게요. 아, 또 앞뒷면. 또 앞뒷면. 또 앞뒷면인데, 자,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다음 규칙에 따라서 얻은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로 보겠다. 자, 뭐냐면은, 앞면이 나온 후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온 후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얻는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같은 면이 나오면 2점을 얻고, 다른 면이 나오면은 1점을 얻겠다. 이 얘기야. 이 문제 상황은. 근데 4번 던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점수가 될 수 있는 그 범위를 적는 거지. 자, 최소한의 점수를 얻으려면은 계속 1점, 1점, 1점을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뒤가 계속 번갈아 나오면 1점만 얻게 되는 셈이니까 최소 점수가 3이고, 최대 점수는 계속 같은 면만 나오는 거지. 앞, 이런 식으로. 최대 점수가 6점이니까 3, 4, 5, 6이 가능한 확률 변수가 되는 것이고, 이제 밑에 확률 구해줘야 되잖아. 자, 밑에 확률을 잘 생각해봐. 6부터 해볼게, 쉬운 거. 6은 계속 같은 면만 나와줘야 되니까 앞. 아니면 뒤. 몇 가지 경우의 수? 2가지. 동전은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앞뒤 4번 던지니까 16가지. 2의 4제곱이잖아. 그 중에서 2가지인 거야, 얘는 이제. 얘는 16분의 2인 거야. 16분의 2인 거. 자, 얘도 해볼게. 3인 거. 이거는 계속 앞뒤가 번갈아 가서 나와야 돼. 앞뒤. 근데 뒤앞도 가능하겠지. 얘도 2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얘도 이제 2가지. 그래서 이거를 써놓자. 얘가 가능한 거는 앞. 아니면 뒤. 얘가 가능한 거는 이제
앞뒤, 앞뒤. 그 다음에 뒤앞, 뒤앞. 그 다음에 얘네 나머지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지. 나머지 확률. 4가 될 확률, 그 다음에 5가 될 확률, 이런 걸 구해줘야 되거든. 자, 구해볼게. 4가 나오려면은 1.1.2점 나와야 되겠지? 1.1.2점. 자, 근데 구조로 생각해봐. 4점이 나오려면은 그 2점이 한 번 나와줘야 될까? 자, 2점 한 번. 1점 몇 번 1점? 1점이 두 번인 거 아니야? 2점이 한 번 나오려면은 같은 면이 연속해서 두 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앞, 뒤, 뒤. 그러면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이거는 만약에 그 같은 면을 내가 이제 앞이라 가져볼게. 앞. 그러면은 이제 그 이렇게 채우는 게 있고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면은 어떻게 채우는 게 있어? 뭐 이렇게 채우는 것도 있대. 이렇게 채우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거든. 지금 이게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그 다음에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지금 첫 번째는 앞이 맨 처음 두 개 나오는 거고 얘는 중간에 나오는 거고 뒤에도 나올 수 있잖아. 뒤에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응하고 디귿하고 자리가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더 추가돼가지고 두 가지가 이제 6가지 경우의 수야. 6가지 경우의 수. 근데 이거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직접 세야 돼, 얘들아. 이거 16가지 다 해봐야 돼. 이거를 못 찾겠으면 그렇게라도 답을 내야 돼. 그래서 사실 나머지 확률 이러고 있죠. 5일 때 확률이 자동으로 이게 채워지기는 해. 근데 진짜 저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거 이제 이게 나오려면은 2점이 두 번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점이 이제 한 번 나오셔야 되는 건데 얘들아 2점이 두 번 나오는 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연속으로 3번 나오면은 얘들아 이거 2점 두 번이다. 이렇게 2점 이렇게 2점이야 얘들아. 이거 알겠니? 2점 2점 1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3개가 이제 맨 뒤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것도 이제 2점이 되는 것이고 또 있어. 뭐가 또 있냐면 이것도 세야 돼. 이것도 2점 1점 2점 이것도 세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게 이응하고 디귿하고 또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더 없어. 이게 끝이야 이게. 이렇게 구해줘야 돼. 이렇게. 알겠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힘들 거야. 그래서 너네 16가지 아마 다 해봐야 될 거야. 나도 이게 확신이 없어서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나오긴 하더라고 이제. 자, 그래서 저렇게 표를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배차 해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